과학기술 1번. 원래 제목이 연결망 이론인데 한번 본문 한번 보기로 하자.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 속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식들과 달리 사회적 맥락하고 관련이 없는 게 과학 지식이다. 이렇게 간주되어 왔잖아. 그러니까 뉘앙스를 보면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로 갈 거야. 응? 그러나 금방 나오잖아, 그지?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으면, 밑줄 쳐봐.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으면 이게 구속된다는 얘기야.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다는 얘기지. 과학 지식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저 가로 묶어볼까? 실제의 객관적 반영. 이게 구속되지 않는 이유에 해당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구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인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적 여건의 예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에 해당된다. 즉 유동적 결과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게 최근에 인식되고 있는 거야.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그리고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위와 같은 구성주의자 입장을 취하면서, 밑줄 쳐야 돼. 구성주의의 입장. 구성주의라는 게 말 그대로 얘기하면 과학 지식도 사회적 맥락 속의 구성의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유동적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 이 말은 과학 지식만 별개로 존재하거나 우월하거나 전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모든 지식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과학 지식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건 극단적 상대주의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극단적 상대주의에 반대가 되는 게 구성주의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그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라투르 아까 나왔지, 그지? 지식, 조직, 사물, 현상, 이런 것들,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라투르는 행위자와 연결망이라는 건 이런 거야.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면 행위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사회적 구성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돼 있단 말이야. 행위자와 연결망, 뭐 이론에서는 구성원들 사이, 즉 행위자들 사이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행위자란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로, 행위 능력, 이거 법률에서도 배웠어. 행위 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뭐 배웠는데,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러면 뭐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물질, 기계, 아까 나왔던 걸로 얘기하면 사물이나 현상, 기술 이런 거 다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까지 전부 포함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에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 점을 주목하면 행위자는 서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소멸 및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역동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서로 관계없는 게 아니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 또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영향을 주고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지.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 거기 중요한 거, 이질적일수록. 이 말은 서로 다른 성격의 대상들이, 본질이 다른 것들이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야. 비슷한 것끼리의 어떤 영향보다 서로 이질적인 것이 더 큰 연결망 이론에서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숫자가 많으면 결과가 크고요. 서로 이질적인 거,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동그라미. 라투르가 명명해서 뭐라고? 번역이라고 얘기했는데, 번역이라고 칭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질적인 것들이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번역이란 개념 설명하는 거야.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입줄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
그러니까 밑줄 또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면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고요.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행위 연결망 이론에서 뭐라 하냐면 지식, 조직, 사물, 현상, 기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지 인간만이 아니라고 그랬어.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실체는 모두 해당된다.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 즉 서로가 연결되는 포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한다면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주체, 당신, 객체, 총, 인간, 당신, 사물, 총 분리하여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이 중요하지. 얘는 주체, 객체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인공이고 총은 도구잖아. 그치? 뭐 인간 중심적이라고 해도 되고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위해서 말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고요. 주체는 객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객체는 그냥 영향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라투르는 그게 아니라 주체와 객체 구분하지 마.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 본질적으로 주체는 객체에게 객체는 주체에게 다 연결되어 있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한 거지. 자, 성공적인 번역은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는데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 더 단단해지고 연결망이 더 강하게 구축된다는 얘기겠지. 이를 통해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아까 주체 객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라 했잖아. 완전히 하나가 된 거지.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로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을 제시하였다. 아까 첫 번째 문단에 과학 지식은 별개라고 했잖아.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야. 라투르가. 별개가 아니에요. 얘는 사회적 맥락에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요. 그 포섭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고 그게 안정화 견고화되면 주체 객체가 없이 하나가 되고 그게 블랙박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의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이런 것들의 총체라고 생각하면 돼. 별개가 아니고. 과학 지식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고.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발표했어. 그것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설득력이 없다고 봐. 하지만 이게 뭐 논문이나 저서나 다른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과학자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가 되면 그때는 아주 보편적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지.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읽어보면 보편적 진리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의 어떤 것들은 사실 그거 하나로는 불안정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포섭의 과정과 블랙박스화 되면 이건 보편적 진리로 더 강하게 안정화되고 인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또한 그의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되며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 연결망 이외의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연결망의 맥락에서 그 안에 존재할 때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을 받고 획득받고 아주 강하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연결망 밖으로 나가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진공이라고 해서 진공. 연결망 바깥을 진공이라고 해서 진공에서는 보편적 진리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돼야 한단 말이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밑줄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라냐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포섭이라고 했잖아. 번역이라고 했잖아. 그 과정을 중시한 거지 이미 만들어진 이론은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기성의 과학은 X고요.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단계의 과정을 밟고 있는 이것이 중시된다는 말이야. 이 과정에서 과학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그러면 더 구성주의보다 더 진일보한 게 라투르 생각이란 말이야. 구성주의에서는 서로가 연결을 하고 첫 번째 문단을 볼래? 뭐라고 나왔냐면 구성주의에서는 서로 연결된다 그랬잖아. 행위자하고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맥락 속에 구속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라투르 얘기는 그거에다 하나 더 추가시켜서 기존의 구성주의자들하고는 달리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의 인간, 비인간 이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주체, 객체뿐만 아니라 인간, 비인간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구성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핵심을 있잖아. 강화시킨 게 라투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질적 구성주의라 불린다. 그냥 구성주의하고 또 다른 점이기 때문에 이질적 구성주의. 다른 거 말고 인간, 비인간 이런 걸 따로 분리 안 한단 말이야. 마무리.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이거 구분하면 안 되지.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 구분하면 안 되지. 이것이 바로 구분하는 게 근대주의고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대안으로서 인간, 비인간 모두 대등한 가치. 뭐라고? 행위자. 이 신분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주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비근대주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근대주의하고 다른 이질적 구성주의를 택하고 있는 게 라투르고 그래서 비근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읽어봤는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라투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전체는 한 5문단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문단은 연결망 이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과학지식이 사회적 맥락 속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잘못된 생각, 잘못됐다는 건 라투르나 구성주의자들 입장에서 근대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잘못됐다. 잘못된 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성주의가 나왔고요. 이질적 구성주의로 비근대주의로 표방하는 라투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문제 1번 봐봐. 과학기술 1번. 원래 제목이 연결망 이론인데 한번 본문 한번 보기로 하자. 과학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자, 문제 1번 봐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고. 1번. 극단적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극단적 상대주의가 추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문단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것은 있잖아. 동등하다라고. 즉 여기서는 내용상 본다면 있잖아. 맨 마지막 첫째 문단 마지막 봐봐. 극단적 상대주의는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하게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그치?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 이게 극단적 상대주의자야. 그러니까 이 맞는 해석이고. 2번을 가볼까? 자, 2번에 보면 과학지식에 대한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구성주의라고 해서 극단적 상대주의와 다른 거야. 사회적 맥락,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고 과학지식은 별개가 아니라 그랬지. 그치? 과학지식이 사회적 맥락과 별개라는 주장. 이거는 극단적 상대주의고 그것과 반대된다. 그러니까 맞는 해석이지. 그치? 3번. 과학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근대주의 이분법의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전제는 아니죠. 이게 그래서 틀린 거네. 이게 3번이. 그지? 왜냐하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게 과학지식이 뭐라 해서 그랬더니 실제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 여건과 맥락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제가 아니라고. 전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객관적 반영이 전제가 될 수는 없지요. 3번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4번을 가볼게. 과학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구성주의 맞고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이어졌고 기존의 구성주의의 구성주의의 공통점이다. 라고 얘기했어. 자, 행위자 연결망 이론. 얘는 있잖아. 구성주의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지. 나중에 라투르가 이질적 구성주의를 얘기한 거고 둘 다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 과학지식은.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다. 이게 과학지식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맞는 해석이고 5번, 1번에 5번. 과학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기존의 구성주의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맞는 건데 기존의 구성주의자들은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했어. 물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주체는 인간이야. 알았니? 근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끼리도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는 좀 다르다고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2번으로 한번 가볼까?
가를 고려할 때 가를 고려할 때 보기에 제시된 주장에 대해 라트르가 취할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자, 라트르. 미국의 총기 사고가 날 때마다 총이 원인을 강조하는 기술 결정론 슬러시, 총을 든 범인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회문화 결정론 슬러시.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총이 문제다. 총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보급하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했으면 안 일어날 텐데. 근데 총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모든 총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이게 사회문화 결정론이라고. 전자는 총이 사고의 주범이므로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겠고, 후자는 범인이 주범이므로 범인을 처벌해야지 총기를 규제하는 것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근데 라투르는 뭐라 그랬어? 총도 문제고요. 총을 쏜 범인도 문제고. 총이 있으니까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하려고 총을 구입했겠죠. 이게 라투르 생각이란 말이야. 알았지? 자, 1번. 기술 결정론, 사회 문화 결정론 모두 비인간에 대해 총에 대해서 인간의 우위에 놓는 근대주의에 기반한 주장이다. 자, 이거 틀렸죠? 뭐 틀렸나 잘 생각해봐. 두 주장 모두 인간의 인간. 알았어? 이 사회문화 결정론이 그러니까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문제야라는 게 사회문화 결정론이고 인간을 우위에 둔 거고. 그다음 총이 문제야. 이거는 기술 결정론이지, 그지? 둘 다 모두 인간을 위해 놨다는 건 틀렸고요. 사회문화 결정론만 인간을 위해 놨다. 2번.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 모두 범인과 총이 서로에게 변화를 추천해야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건데? 라트루잖아. 범인도 문제고요. 총도 문제지. 범인만 총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라트루겠지. 정답 2번이야. 그러니까 3번. 기술 결정론과 사회문화 결정론은 범인과 총 모두의 각각의 본질을 지닌 주체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기술 생각해봐. 사회문화 결정론은 인간 우위죠. 응? 인간 우위잖아. 한쪽이잖아. 근데 주체로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범인, 총 각각 본질을 파악해. 라트루 입장 맞죠? 근데 뭘 간과했냐고. 간과하지 않았죠. 생각해봐. 기술 결정론에서는 총을 주체로 본 거야. 총이 문제야라고 했잖아. 왜 그걸 간과해? 간과라는 얘기는 막 지나치면서 슬쩍 보는 걸 간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고 넘어가는 거라고. 그럼 총이 문제라고 그 총의 문제를 제시했는데 무슨 간과했다고. 그러니까 앞부분 조심해야 돼, 이거. 3번. 각각 본질을 지닌 주체. 라트루 얘기 맞아? 그러니까 총의 문제지. 범인이 문제지. 이렇게 간과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 틀린 거야. 알겠지? 알았어?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그 다음에 4번. 사회문화 결정론과 달리 기술 결정론은 범인이나 총이 아닌 기술을 고정적인 주체로 파악하고 있다. 자, 여기 기술 결정론은 총이 문제죠. 총이 문제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지? 사고 원인은 총인데 무슨 여기서는 이상한 소리를. 총이 아닌, 이 말이 틀린 거야. 알겠지? 5번. 기술 결정론과 달리 사회문화 결정론은 가게에 전시된 총과 범인의 손에 들린 총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설명하지요. 왜? 전시된 총은 주체가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범인의 손에 들린 건 범인 마음대로 총을 쏠 수 있잖아. 근데 이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다니 설명할 수 있죠. 이게 2번에 나와 있는 2번이 된다. 1번에 나오는 인간의 우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차이가 범인의 손에 든 총, 이게 인간 우위, 절대주의라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라트르가 주장할 거고 저 사람들 기술결정론, 사회문화 결정론자들은 각각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라트르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번역. 아까 번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는 좀 달라. 알았지? 번역이라는 게 거기 나온 대로 행위자가 하나의 연결망 안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고 이게 안정화, 견고화되면 블랙박스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그 번역. 1번. 견고한 보편 진리가 도출되기 전 과정이지. 맞지? 그 실행 범위가 확장된다. 그러니까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안정화, 견고화되면 블랙박스가 된다 그랬잖아. 맞지? 2번. 개인의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는 과정 동그라미. 개인의 주장이 행위자 연결망에 의해서 수많은 것에 영향을 받아. 그러면서 보편적 진리로 인정받는 거잖아. 아까 과학자 혼자 떠들어봤자 그거는 진리로 인식되지 않아. 그런데 무슨 실험과 이론과 다른 과학자 다 합쳐가지고 이게 포섭되는 과정이 되면 번역의 과정이 거치면 보편적 진리성을 획득한다 그랬잖아. 맞았고요. 3번. 유형, 무형의 존재를 포괄하는. 맞았어 이건. 행위자 간의 연결을 통한다. 지금 번역의 과정은 인간, 비인간, 주체, 객체 이런 거 가리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지?
4번 경과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역동성을 잃고 X. 역동성은 없겠지, 그지? 근데 역동성은 사실 경과된 연결망 속에서 주체하고 객체, 인간, 자연 얘네들이 서로에게 막 피드백하는 거야. 역동성이 강화되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블랙박스가 되는 거야. 블랙박스로 이어지는 거야. 4번 틀렸어. 역동성을 잃고가 틀렸다. 5번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 그치? 5번 같은 경우에 실행 과정 서로의 목표가 막 다 조절돼.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개인들의 구성원들의 목표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달라지면 목표도 사회적 목표도 달라져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 진행이 더 안 되지. 생각해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어. 하나의 목표로 가고 있어. 근데 서로의 입장이 좀 달라졌어. 그럼 서로 영향을 안 미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포섭되는 과정은 스톱이 돼야 되겠지. 영향을 안 받아. 알았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번영의 과정에 해당되는 건 4번이 정답이다. 그지? 걔는 틀렸어. 역동성을 활발하게 해야지. 그지? 자, 4번으로 갈게. 4번. 윗글에 나타난 나트륨 관점에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리비 유생을 연구하여 가리비 양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다룬 논문을 쓰는 연구자 A가 그는 실제 양식을 위해 남해안에 어떤 만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의 어부들, 연구자 A, 지역 어부, 됐죠? 서로 이 사람들이 행위자들이 알았니? A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가리비가 수집기에 잘 부착되어 어부들의 양식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 줘야지. 완성됐어. 과학자 공동체의 새로운 지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이 실현되면 더 많은 어부가 A의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어부 물질 줘야지. 이것도 행위자야. 그 다음에 A의 방법을 통해 방법도 행위자라고 볼 수 있어. 가리비 양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샘플로 실험했을 때 가리비 유생들이 수직기에 잘 부착되었던과는 달리 실제로 그 바닷가에서 양식을 시도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예상한 거하고 다르게 됐단 말이야. A의 연구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게 가야. 그다음 B. 파스테르는 발효를 촉진하는 미생물을 발견하여 젖산 발효 효모라 이름 붙였고 발효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다 밝혔단 말이야. 규명하였다. 파스테르는 발효균이 그 기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돕고 발효균은 파스테르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을 도운 셈이다. 자, 그럼 여기는 파스테르하고 발효균이 주체와 객체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여기서 말한 행위자 연결망이 획득된 거지. 자, 그러면 라트루의 얘기하고 관련이 없는 걸 찾는 1번.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했대.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서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틀렸네. 왜? 연결망은 구축됐잖아. 왜냐면 그 남해안에 가가지고 어부들하고 협조해가지고 방법을 해갖고 수집기에 양식에 성공하고라 그랬잖아. 성공했잖아. 그러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의해서 주체하고 객체, 행위자들끼리 서로 관계가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왜냐하면 나중에 어부들이 이 방법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어부들까지 양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재된 한계로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망 구축은 됐다니까. 됐잖아. 연결망 구축이라는 게 뭐야? 그리고 본문에서 이런 거지. 연결망 구축이라는 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장단점하고 무관하다 그랬어. 무관하다고. 얘가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 단점이 있네, 그치? 이론만 가능하고. 근데 이 내재된 한계를 별개로 해서 연결망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한계 때문에 연결망이 구축된 게 아니고, 한계는 있지만 연결망이 구축됐고 이 한계 때문에 결국 실패한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은 연결망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게 뭐냐면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연결망 구축은 일어났고요. 실패한 이유는 내재적 단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라투르 얘기에 따르면 장단점은 연결망 구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연결망 구축됐고요. 실패한 건 내재적 단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야. 1번 틀렸지. 정답 1번이야. 2번. A의 연구자 A의 방법에 따라, A에서 A가 방법에 따라 양식을 성공함으로써 더 많은 어부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연결망이 강화된 거고 안정화, 경고화된 거겠지. 만약에 이게 실험까지 성공했으면 블랙박스 되는 거지, 그지? 보편적 진리성을 획득하는 거지, 그지? 맞았어. 3번. A에서 연결망 구축하는 행위자에는 연구자 A와 그가 제시한 양식 방법, 가리비 유생,
뭐 어부들 다 포함된다고 아까 했잖아. 행위자들이니까. 그다음에 맞았고 4번 B에서 파스텔은 인간 행위자, 미생물은 비인간 행위자 둘 다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라고 알았니? 맞았고요. 5번 B를 통해 하나의 비인간 행위자 여기서 발효균이고 드러나는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자 파스텔은 비인간 행위자 발효균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함께 일어나는 걸 내용을 찾아보면 여기 5번에 보면 자 발효균이 있어? 얘는 비인간 행위자잖아. 근데 인간 행위자 파스텔가 그걸 발견했잖아. 원래 있던 걸 다른 사람 모르는데 파스텔가 발견했지, 그지? 그리고 발효균이 젖산 발효 효모로서 촉진하는 미생물이래. 그것까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인간 행위자가 비인간 행위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그걸 규명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라트루 입장에서는 5번의 해석은 맞는 거지, 그지? 정답 1번이 틀린 거야. 연결만 구축은 일어났어.